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경험이 좀 풍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국자아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일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한 영상이 몇 개 올라가 있는데 최근 제가 일본 관련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재님, 왜 일본에서 요코하마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크루즈 있죠? 지금 현재 굉장히 전 세계의 분노를 자아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요코하마의 그 크루즈를 그렇게 정박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일본 정부에서 정책을 쓰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 그 다음에 또 아재님의 개인적인 생각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또 질문에 대한 댓글이 몇 개가 있었어요. 제가 뭐 일본 후생성 관료들의 그런 속마음, 또 아베 정부 리더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걸 뭐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얘기할 만한 그러한 해안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도 일본 사람들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하고 나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있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왜 또 오리발을 내밀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이 크루즈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성향 중에서요, 정말 아주 안 좋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인데 실수를 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실수를 인정하거나 실수를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는 초등학교부터, 아니 유치원부터 아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서까지도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교육자시거든요. 장모님이랑 이런 대화를 할 때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장모님이 일본의 교육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일본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실수를 용납하거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인드를 계속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 실수가 얼마나 큰 두려움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압박을 받아온 아이들이 자라서 젊은이가 되어서 어떤 거에도 도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실수하면 끝나니까, 두려우니까, 용납을 안 하니까 사회에서. 그것이 굉장히 큰 일본 교육의 단점이라고 저희 장모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이번에 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죠, 거기에 지금 현재 3,600명이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 영상이 올라갈 땐 또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확진자가 135명이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없길 바라지만 어찌됐건 일본 요코하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요코하마를 뭐 한국분들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인데 일본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도쿄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요코하마라는 곳은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항상 1위 아니면 2위 하는 곳이에요. 키치조지라는 곳이 있어요, 도쿄에. 그 키치조지 아니면 요코하마 둘 중에 이제 1, 2위를 다투는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계속 요코하마가 1등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요코하마는 살기 좋은 곳이고 쾌적한 곳이기도 하고, 또 요코하마 항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가 있고 도쿄로 들어오는 게이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크루즈가 들어와서 요코하마에 정박할 때만 해도 확진자가 한두 명인가 굉장히 극소수로 전 기억이 나는데 그 보균자들이 요코하마에 내리면서 만약에 2차, 3차 감염자가 몇 명이라도 생긴다면 이거는 현재 도쿄올림픽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지금 도쿄올림픽도 좀 망하냐, 뭐 하냐 못하냐, 지금 뭐 방사능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올림픽에 대한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골몰을 썩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불어 요코하마를 통해서, 그 크루즈를 통해서 그 보균자들을 통해서 2차, 3차 감염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된다면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 또 언론의 문매를 맞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실수가 두려운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여기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차단해버리는, 격리시켜버리는 그 배 안에. 자,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 일본에서도 여러 번 제가 행정적인 일을 볼 때마다 정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게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너무 답답할 정도로. 왜냐면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은 거, 관공서에서도 요만큼의 실수 책임을, 자, 일본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아예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어떤 뭐 상황이나 사건이나 정책이든 뭐든 뭘 이제 해야 될 때 아예 책임 소지가 없어지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뭐 정책을 쓰거나 뭐 이럴 때 기획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저 사장부터 말단 알바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요코하마에 격리시켜 놓은 크루즈 사건 같은 경우도 어느 누구도 뭐 아베 정부도 후생성도 그리고 요코하마 시 정부 관계자들이나 도쿄시 정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뭐 가장 편한 건 뭐야? 그냥 격리잖아요. 그냥 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이것이 더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핏 들으면 민주주의의 기본 로직 같잖아요. 민주주의가 우리가 투표를 하고 항상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들의 생각을 더 존중해주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써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물론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쓰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러지만 또 소수의 의견도 묵살하지 않죠. 그리고 법 앞에서는 항상 누구나가 다 평등하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대를 위해서 소가 당연히 희생당해야 된다는 건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전체주의나 군국주의의 어떤 사상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 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메가자 특공대 이런 것들. 누구나 전쟁에 임하면은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죽을 거를 아예 그냥 알고 전투기를 몰아서 적진에 가서 내 목숨과 함께 전투기로 적 함정에 큰 데미지를 준다. 이렇게 해서 국가와 천황폐화를 위해서 내 목숨을 이렇게 희생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의 인간 어뢰, 제 영상 예전 히로시마 갔던 영상 보면 나오지만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인간 어뢰. 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뭐 GPS 이런 게 없으니까, 유도 장치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어뢰에 들어가서 잔망경으로 목표물을 보고 가서 직접 그 가메가제 특공대와 똑같이 목숨과 함께 적 함정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이러한 것들. 천황을 위해서 또 일본, 니폰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도 정말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가차없이 대를 위해서 너 하나 죽는 건 괜찮아.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도쿄, 요코하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본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관리가 잘못돼서 크루즈에 있는 승객들을 하선시켜서 2차, 3차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버리면 도쿄나 요코하마 사람들이 정말 이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600명을 격리시켜버리는 거죠. 배 통째로. 야, 그렇다면은 정말 일본 정부에서 신경 써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검사를 하고 약이라든지 이런 의료진 이런 것들을 파견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옹색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크루즈 안에 있는 3,600명까지 다 신경 쓸 수가 없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국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죠. 거기에 있는 배에 타고 계신 그 승객들을 다 어디론가 이주시켜서 격리하고, 그리고 확진자와 또 보균자, 또 균이 없는, 보균을 하지 않는 승객들을 격리 수용하고, 그리고 보균 기간이 지난 승객들은 내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잘 대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했죠.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약이 없다라고 자기가 탄 객실의 테라스에 나와서 약이 모자란다고 플랜카드를 걸 정도면 얼마나 참 그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크루즈 사태는 일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또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책임 회피, 그리고 대를 위해서 소는 당연히 희생돼야 된다라는 이 무서운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마인드, 여기서 기인되지 않았나 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세뇌를 받고 이렇게 모든 걸 사고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정부 리더들이 이렇게 우매한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옹색한 변명을 하는 게 바로 일본 정부고요. 제가 일본 살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일본의 그냥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저는 그래요. 순종적이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애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의 리더들, 이 정치가들, 아니면 기업의 수장들, 이런 리더들이 일본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정말 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세뇌를 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저는 뭐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일본이 아내를 두고 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한숨이 나오고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자, 오늘은 제가 일본 사람들의 성향으로 비추어본 요코하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의
현재 영상이 공감이 가거나 재미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본 오키나와 나하시 저희 집 옥상에서 이러니까 꼭 리포터 같다. 자, 국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지금 전 세계가 좀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빨리 중국에서 이 민관 군이 잘 협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